네, 일부 주제는요. 현대차 그룹 증설이 본격화되고 있고 자율주행도 탑재한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네,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또 증설을 발표를 했었고 이와 더불어서 또 때마침 좋게 세제 혜택까지 되면서 완성차 업계들이 많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팀장님, 이 이슈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주세요. 네, 자동차 이슈는 제 기억이 맞다라면 두 번째 같은데요. 이전에 했던 게 아마 그 보조금 지급 재산 그렇죠. 제외된 거 IRA 요. 신경 쓰지 네. 말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오늘 일단은 반도체가 이제 강세 보이면서 자동차가 약간 좀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흐름이 더 괜찮은 상황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또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현대차가 좀 울산에다가 좀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을 네. 했는데 국내에다 투자한 게 좀 오랜만이지 않나요? 30년 맞나요? 96년 되게 오래돼가지고 90년도 아산공장 위에 네. 처음이라 그러니까 정말 되게 많이 오래 90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라 가지고 갑자기 현타 와가지고 네. 세월이 그만큼이나 지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뭐 상당히 오랜만에 투자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국내 투자를 먼저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실적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넘버원으로 이제 가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친환경차 쪽에서도 이제 좀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 네. 일단은 이런 결정을 좀 한 것이 아닌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4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2025년도가 되면은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한 15만 대 정도 이제 생산이 될 예정인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이제 올해 현대차가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 한 33만 대 정도 네네. 판매 목표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올해 목표치의 절반 정도를 이제는 앞으로 울산 공장에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2030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생산량 국내 생산량을 151만 대 정도 현재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2030년도 목표치를 보게 되면은 한 10분의 1 정도, 10%가량 이제 울산 공장에서 주가주 생산이 될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기차 신차 라인이 그렇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친환경차 쪽으로 전환이 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예상치는 15만 대지만은 기존의 내연기관 라인까지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생산 규모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로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전기차 이제 전기차 보급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내연기관차 주유소가 있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게 되면은 거기에 보급할 전기 생산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규모의 전기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원전과 같은 이런 좀 단가가 쌓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전기차 충전 가격이 좀 낮아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뭐 원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충전 속도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전에도 농담삼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기 너무 지루해요. 지루하기 때문에 네. 주유소만큼의 어떤 이제 충전 속도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그때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최근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뭐 여담입니다. 여담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형주보다는 물론 현대차, 기아차가 안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조금 답답하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현대차하고 네. 기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SL이 뭐 실적 좋게 발표가 되면서 17% 급등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비교해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정말 현대차와 기아였던 그 주가 상승이 좀 답답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참고 조금 계속해서 홀딩 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이 변동성, 상승폭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좀 더 탄력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완성차가 아니라면은 이제 네. 부품주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울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울산 기반의 또 부품사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울산 상공회에서 들어가서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상공회에서 관계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조금 이쪽 기반의 회원사 목록을 주소를 조금 업데이트 좀 해주시면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의 찾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여담이지만은 그런 것 좀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노가다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를 보고 본사가 어딘지 주소가 어딘지 계속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울산 본사 상장사 기준으로 좀 찾아봤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덕양산업.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협력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센트럴 모텍. 예전에 뭐 테슬라 얘기 나오게 되면 상당히 주가 핫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그렇죠. 경우는 알루미늄 컨트롤함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전기차용 감속기 공급 이슈가 있는 또 DIC 이 회사도 본사가 울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용 BMA 배터리 매니지먼트 어셈블리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MVH 코리아 요거는 전기차 배터리팩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요 회사는 이제 좀 이따 인도에서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 한줄 라이트메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라든지 차량 경량화 부품을 현재 현대차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를 보시면 될 거죠. 근데 좀 더 많은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노가다시고 찾다가 힘들어가지고 요 정도만 일단 찾았어요. 네. 그리고 아마 더 많은 기업들이 서현 이하도 울산이고요. 그리고 울산 가까운 곳에 양산의 웅상이라고 있는데 거기 또 성화이텍 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기반의 자동차 부품사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게 있다고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울산 쪽에다가 투자를 하기로 현대차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울산과 관련된 또 부품 종목들까지 확장해서 좀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는 그렇고 해외 투자도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인도에 또 투자를 결정했잖아요. 인도가 이제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더 많기 때문에 가성비라든지 질적 가성비라는 양적 측면 그리고 네. 이제 거기도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가 차량, 저가 차량 이렇게 나눠 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죠? 갑자기 까먹어버렸네. 질적 성장, 양적 성장 다 가능하기 네.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실패를 딛고 이제 인도 쪽으로 이제 눈을 네. 돌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인도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혹시 화면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 미국, 일본, 인도. 근데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인도가 일본을 제쳤다는 뉴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인도가 아직까지 4위입니다. 일본이 한 해 420만 대 정도 네. 내수 판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인도가 378만 대 정도가 돼요. 근데 어떤 보도 기사를 보게 되면은 작년에 470만 대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만큼 인도 시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들을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1위 업체가 스즈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 업체인데 네. 여기가 150만 대, 그리고 현대가 55만 대고 기아까지 합치게 되면은 한 70만 대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0만 대, 150만 대, 한 70만 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인도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을 육성을 할 거기 때문에 스즈키가 전기차를 얼마만큼 개발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대차 그룹이 지금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조금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판매량을 조금만 늘리게 된다라면은 인도에서 이 스즈키를 뒤집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앞으로는 물론 내연기관차도 팔겠지만은 전향적으로 내연기관차 쪽에서 친환경차 쪽으로 전환을 한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친환경차를 아무래도 스즈키보다는 더 많이 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2028년도까지 6종의 또 전기차를 출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즈키보다는 또 현대차가 국뽕을 떠나서요. 국뽕을 떠나서 어쨌든 현대차가 좀 앞서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네. 가지고 3위가 타타거든요.
네. 탓한데 이게 52만 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과 똑같은 회사를 업체라 보시면 기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인도 토종 기업을 제꼈다라는 네. 것도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인도에서는 그래도 나름 좀 또 어느 정도 해볼 만한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으로 공략을 해서 인도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관련 종목들도 있을 것 네네. 같은데 팀장님이 보시는 관련 종목들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최근에 서치한 건 이제 두 종목 정도가 있어요. MVH 코리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울산 공장 말씀드릴 때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MVH 코리아가 있고 그리고 잠시 후 또 이슈 관련주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우수 AMS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MVH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인도에 공장이 3개 정도가 있습니다. 3개 네. 정도가 있고 전체 매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3%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도향 매출이 상당히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우수 AMS가 주가가 더 갈지 아니면 MVH 코리아의 주가가 더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매출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공장 규모를 봤을 때는 MVH 코리아가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찾은 건 MVH 코리아고 우수 AMS 정도만 찾았습니다. 앞으로 뭐 진출할지 모르겠지만은 인도에 가게 되면 또 인도 현지 기업들과 또 협력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현재 파악된 인도에 공장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수 AMS하고 MVH 코리아 정도가 있다는 점만 일단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MVH 코리아를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하필이면 또 유상증자를 결정해가지고 조금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 참 이런 것들이 좀 돌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주식을 하다가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응하기가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예. 이게 시장 정보 같은 경우는 이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대응이 가능해요. 그렇죠. 같이 대응이 가능한데 종목 정보 같은 경우는 내부자 거래 정도 알지 못하게 되면 대응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MVH 코리아 같은 경우 지금 내용을 좀 볼게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서 예상 못했던 부분이라 가지고 이게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이면은 보통 이게 호재로 작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네. 이게 유상증자도 성격에 따라 주가 반응이 틀려지게 되는데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건 결국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 이슈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악재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공모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물량을 받아갈 주체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주 배정이라든지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이 바다가 물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호재가 돼요. 그런데 참 오늘 19% 거의 20% 하락을 하는데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래서 주식이 어렵습니다. 똑같은 이슈에도 다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최근에 주가 상승이 없었다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땐 주가 안 빠졌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찌 보면 상승이 올랐었죠, 현대차그룹 좀. 네. 현대차그룹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게 되면서 올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안 올랐다면은 주가가 거의 제자리 수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3,800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제자리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최근에 주가가 오른 부분들이 조금은 어찌 보면은 이 유상증자를 미리 감안해서 먼저 올랐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일단 어쨌든 이 유상증자 이미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지나간 악재를 볼 것인가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볼 것인가의 관점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유상증자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고 그렇다면은 유상증자는 지나간 악재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저쪽 투자를 늘리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또 주가가 다시 반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만약에 MVH 코리아의 주주라면은 네. 일단 저는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게 유상증자 가액이 얼마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유상증자 가액도 아마 주주들 좀 유리하게 설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확정 발행가가 지금 예상 발행가가 3,21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3,8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요 정도면 충분히 유상증자 물량을 받게 된다라면 호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실내로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은
그 작년에 그 제주항공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앞으로 항공업종은 어차피 엔데믹이 올 거기 때문에 항공업종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유상증자 받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유상증자가 결국엔 호재가 됐어요. 그쵸. 유상증자 받은 분들은 이게 다 수익입니다. 그렇듯이 MVIC, 그러니까 자동차,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게 사양산업이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현대차그룹이 투자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유럽 쪽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지금의 유상증자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요거는 단기 약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MVH 코리아에 대해서도 함께 해석을 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팀장님이 네. 고르시는 픽 종목 알려주세요. 네. 네. 네, 목이 많이 타시는 잠시만요. 것 같아요.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항상. 그래서 탑픽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같은 우수의 MS. 네.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인도 투자 관련된 종목이라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1차 벤더고요. 그리고 인도라든지 체코에 동반적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의 CRMA 네. 그리고 인도의 3조 2천억 투자였던 양쪽으로 수혜가 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뭐 엔진 변속기라든지 내연기관차의 어떤 이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품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 친환경차 쪽으로도 현대차 그룹이 수혜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 AMS 일단 MVH 코리아하고는 예상치 못한 유상증자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우수 AMS가 조금 더 네. 차트적으로 낫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인 거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이틀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3,600원인데 뭐 이틀 조정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은 현재 보신 바와 같이 길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어쨌든 완만하게나마 우상향으로 전환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 AMS까지 함께 또 꼽아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일단 완성차 업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완성차 업계들 지금 오늘 주가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요. 이 부품 종목들이 또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종목들까지 연결시켜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